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8명 발생하며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8명이 늘어 사흘째 1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발생이 158명, 해외 유입 사례는 10명입니다. 지난 이틀 195명과 198명으로 거의 200명에 가까웠던 것에 비해 오늘은 100명대 중반인 16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달 14일 이후 22일 만에 가장 적은 5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발생 규모는 줄어들었고 두 번째로 미분류 규모와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증 환자의 발생 규모도 증가세가 느려졌고 하지만 언제라도 또 다른 대규모 집단 발생이 생겨 전국으로 번질 수 있고 이는 의료 체계까지 마비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과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들 때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실제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중이 어제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위중 중증 환자는 159명으로 2명이 더 늘었는데 수도권에서 즉시 쓸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7개만 남았습니다. 집단 감염에 따른 추가 전파가 계속되고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37명 더 늘었는데 누적 확진자 30명이 나온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집단 감염도 광복절 집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대전까지 가서 소모임을 가졌다가 당국에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대면 모임과 단체 식사도 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해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환절기 전에 코로나19 확진자를 통제 가능한 범위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 현장에 완전히 복귀해 수도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해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정책 추진 중단과 원점 재논의에 합의했지만 일부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아직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 발생했는데요. 특히 강릉에서는 사우나와 연관된 환자 3명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이용객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릉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명구 기자, 강릉 확진자 소식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강릉에서는 어젯밤 80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이곳 강릉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배우자입니다. 특히 80대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 사이 강릉 시내 동아 헬스 사우나를 다닌 것으로 확인돼 이용객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우나를 방문했던 70대와 60대 등 2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사우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사우나를 방문한 이용객 모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당 사우나를 방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릉시는 사우나를 중심으로 이른바 N차 감염이 우려된다며 오늘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처럼 2.5단계로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까지 노래 연습장과 뷔페, 사우나 등 이른바 고위험 시설 14종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노부부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보건당국 역학 조사도 이 부분에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에서도 체질교실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1명이 자가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20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어젯밤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도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먼저 어젯밤 확진된 5명 가운데 2명은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광주 북구 성림 침례교회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한 결과 확진됐습니다. 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인데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확진된 3명 가운데 1명은 광주 북구에 있는 중흥기원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입니다. 나머지 2명은 서울 아산병원과 관련된 6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아들인 20대 남성 확진자입니다. 이들 2명은 부친이 지난달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4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광주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24일 이후 12일 만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을 분수령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느껴질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이 내일 발표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확정할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맞춤형 선별 지급이 핵심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계층과 업종이 집중 지원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별적 지급으로 생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며 현금성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까지 다양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맞춤형 지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께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자 하는 취지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이 지급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운영이 중단된 노래방과 PC방 등에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행업계와 숙박업계 지원책은 물론 청년층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인데 기존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은 7조에서 8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내일 2차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확정해 15일쯤 국회에 4차 추경안을 제출한 뒤 추석 연휴 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업이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김민철 기자가 비대면 인터뷰로 만나봤습니다. 200석 규모의 PC방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선 두 번째로 큰 PC방인데 집합 금지 명령으로 2주 넘게 영업이 멈췄습니다. 조난 사건 때문에 계속 24시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습기 때문에도 에어컨을 계속 가동해야 되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인건비 800만 원을 마련하려고 PC까지 내다 판 겁니다. 한 40대 정도를 중고로 매매를 했고요. 아르바이트 비용, 급여를 챙겨주고. 초등학생들로 붐비던 피아노 학원. 66명 집단 감염이 일어난 파주 스타벅스 바로 앞에 있는 탓에 3주째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파주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학원 좀 휴원했으면 좋겠다는. 예체능 학원이라 더 힘듭니다. 1번으로 먼저 중단이 되고 예체능은 기본적으로 절대 비대면 수업이 될 수가 없어서
거의 8시인데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취재진에게 영상을 보내준 호프집 사장 이영심 씨.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임대료만이라도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도 버텨나갈 수 있는데 하루 빨리라도 접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1억 넘게 들여 노래방을 개업한 서영경 씨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8천만 원의 빚만 진 채 2달 전 가게를 접었습니다. 10원도 안 해줘요. 세입자나 임대인이라 다 같이 겪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코로나를 우리 세입자만 겪어야 되는지. 방역을 위해 일상이 멈춰서면서 골목 상권은 끝모를 추락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또다시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 중입니다. 올 들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태풍인데요. 하이선은 당초 예상 경로보다 동쪽으로 이동해 우리나라 동해안을 스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10호 태풍 하이선. 해수면 온도 30도가 넘는 열대해상을 지나면서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발달했습니다. 당초 하이선은 다음 주 월요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큰 걸로 예측됐지만 기상청은 오늘 최신 태풍 예보에서 예상 진로를 100여 킬로미터 남짓 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7일 월요일 오전 남해상으로 올라와 낮에 영남 동해안을 스쳐 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 곧장 북쪽 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걸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한반도 부근 기압계 흐름에 따라 진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동쪽으로 이동하더라도 한반도에 근접할 때까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영남과 강원 지방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하이선은 마이삭보다 더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상당히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우리나라 부근의 상층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비구름은 더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더 많은 비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동해안 지역에 또다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동해안 지역으로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 소식에 전남 여수 거문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남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태풍이 다가오자 주민들은 단단히 대비하면서도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양창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수에서 뱃길로 2시간 걸리는 다도해의 최남단섬 거문도. 섬 사이에 놓인 다리에 임시 난간이 설치됐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에 철제 난간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진입로 부근에는 커다란 바위가 나뒹굽니다. 방파제 역할을 하던 암석이 파도에 휩쓸려 무트로 넘어오면서 도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실된 도로는 거문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응급복구를 했는데 강풍과 파도에 송두리째 떨어진 옹벽은 여전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가슴을 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피해가 커질 걸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을 결박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번 태풍에 산산조각이 난 양식장 시설을 철거하는 것도 일입니다. 어선 170여 척은 피항을 마쳤습니다. 태풍이 불게 되면은 이 검도항 장자항이 약 한 7, 8m의 노을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큰 파도가 생겨갖고 피해 안 가치로 후속 조치로 지금 만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벌써 비가 내리고 일부 여객선이 결항되는 등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문도. 하이선이 예상보다 동쪽으로 치우쳐 북상할 걸로 보이지만 늘 길목에서 태풍을 맞이하는 섬에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북상 중인 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해 정부가 1단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진영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무엇보다 해안가 조지대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통제와 대피 명령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발령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 A씨가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에 자신이 지인을 능욕하기 위한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자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왔으며 부검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 A씨를 지인 능욕범으로 지목하며 얼굴 사진과 학교, 전공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1차 세계대전 미군 전사자들을 패배자로 폄하하고 뉴욕 방문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엔마른 미군 묘지 참배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엔마르는 1918년 벨로숲 전투에서 전사한 미 해병대 1,800명이 안장된 곳입니다. 당시 취소 명분으로 악천후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시사 잡지 애틀랜틱은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왜 패배자들로 가득한 묘지에 가야 하는지를 반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장에서 죽는 건 얼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He doesn't understand why one would go pay that level of respect to fallen American soldiers. He also, by the way, expressed directly fear that the rain, which was quite heavy at times, would mess with his hair.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참전용사들은 군에 대한 무례라고 비판했습니다. You have shown disrespect to the military on countless occasions. You're no patriot. 역풍이 불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트윗하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It was a terrible thing that somebody could say the kind of things, and especially to me, because I've done more for the military than almost anybody else.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호재를 만난 듯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Quite frankly, if what is written in the Atlantic is true, it's disgusting. And it affirms.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베트남에 참전했다 포로로 잡혔던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상원의원에 대한 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참전용사 발언 보도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미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 증가폭은 계속 줄고 있어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미국 실업률 8.4%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통상 실업률 3%를 완전 고용 수준으로 보는데 지난 2월만 해도 미 실업률은 3%대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5%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이 5달 만에 한 자릿수대로 내려온 겁니다. 일단은 긍정적 신호를 읽힙니다. And the fact that we got substantially below 10% on the unemployment rate down to 8.4%, I would call that a win. 하지만 신규 일자리 수는 지난 6월 479만 개가 늘어난 데 비해 지난달엔 140만 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라진 일자리가 2천만 개로 추산되는데 이걸 회복하려면 아직 1,100만여 개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Jobs being added back to the economy has slowed. That is a reflection of the wobbly nature of the recovery, especially as fiscal support from Congress has waned. 로이터 통신은 특히 인종 간 실업률 차가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인과 흑인 간 실업률 격차가 넉 달 연속 커졌는데 거의 6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You leave us out, we're going to have barren streets. The economy is not going to get back up and running because we are the lifeblood of Main Street America.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That has existed in this country for several decades. All COVID-19 has done is really just brought it to light. 실험률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밑돌아 선방한 건 맞지만 자칫 정부나 의회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새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70%에 가까운 의원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자민당 소속 의원 394명의 지지 동향을 조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가 후보는 의원표의 약 70%를 확보해 기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는 14일 양원총회에서 소속 중참의원 394명과 전국 47개 도도부연 당원을 대표하는 141명이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과반을 얻는 사람이 16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 선출됩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했다고 발표했던 코로나19 백신의 1, 2차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곧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했다고 발표했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1, 2차 임상시험 결과를 국제의학학술지 렌시스에 공개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두 차례의 임상시험 참여자 전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으며 접종 부위의 통증과 발열, 두통 등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Вакцина безопасна, она хорошо переносима добровольцами и позволяет сформировать комплексный иммунный ответ у 100% добровольцев. 논문은 76명이라는 적은 임상시험 참여자 수와 짧은 관찰 기간 등을 이번 시험의 한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스푸트니크 V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과학자들은 그동안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3차 임상시험이 행해지지 않았고 1, 2차 임상시험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1, 2차 임상시험 내용을 국제학술지에 공개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곧 4만 명을 대상으로 스푸트니크 V의 3차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백신 개발에 자금을 제공한 러시아 국부펀드 측은 3차 임상시험의 첫 결과가 다음 달 또는 오는 11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간 4일 코로나19 백신 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출시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정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백신이 개발돼도 광범위한 접종은 내년 중반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현재까지 170개국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야권운동가 나발리가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공격을 받았다는 독일 정부 발표와 관련해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나토는 긴급 회의를 갖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라고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발리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제재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나발리 암살 시도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화학무기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국제법과 국제인권 기준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정부는 투명하게 이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다음 조치에 기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영국에서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러시아 외교관 100여 명을 추방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긴급회의를 열고 화학무기 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국제규범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측에는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노비촉 프로그램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he Russian government must fully cooperate with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n an impartial international investigation. 독일 정치권에서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 2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태풍의 위성 영상입니다. 이 위성 영상에서 10호 태풍 하이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태풍의 눈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고 있고 태풍은 아주 거대한 구름을 동반한 채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은요,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인데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북상 중인 태풍은 좀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9호 태풍이 만들어낸 소용돌이성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찬 공기를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는데요. 서쪽에서 불어드는 선선한 바람 때문에 좀 더 태풍이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모레 내륙을 관통하지 않고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동해안을 스쳐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비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월요일이 되면 태풍의 북상과 함께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과 경북 북부 산간 지역에는 최고 400mm 이상, 영남 지역과 덕유산,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300mm, 그 밖의 지역도 50에서 200mm의 큰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은 화요일까지, 그 밖의 전국은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매우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무려 초속 40m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여수 25도, 부산 25도 등으로 한낮에도 크게 덥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태풍의 북상함에 따라서 점차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해상의 물결이 최고 7m, 제주 남쪽 먼바다의 물결이 무려 10m에 이르면서 집채만한 파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